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 오염수가 문제인데 오염수도 문제이지만 그쵸.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언론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신숙주같이 숙주나물처럼 팍팍팍팍 변했다.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안 그랬다. 조선시대는 사람들이 기계가 있었고 근데 요즘의 사람들이 내 이익 따라 팍팍팍 변한다. 이런 우리가 그 당시만큼도 시민의식이 못하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늘은요. 또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뭐 할 것 같으십니까? 네, 맞아요. 네. 반헌법적 세력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반대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너무 많이 들었죠. 예. 자, 홍범도 장군 유해를 귀환하는 걸 제가 2001년 8월 22일 날 인문학 강의를 했었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있던 그 유해를 우리나라 이 모든 전투기들의 대표로 하나씩 기종들이 다 가서 이렇게 보세요.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후배들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우를 해서 모셔왔어요. 이게 카자흐스탄에 있던 홍범도 장군님 묘지였어요. 이거를 우리나라까지 특별기를 통해서 모셔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안장식을 전 군이 우리나라 전 군을 대표해서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어요. 국민 대표로. 자,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딱 정확히 2년 전에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는 그 당시 거 인문학까지 제가 복습하는 겁니다. 홍범도 장군님은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멋지게 생기셨죠? 자, 68년생 평양 머슴이셨어요. 68년생이에요. 독립운동, 그것도 무장투쟁 독립운동의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통 3.1운동 1919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뺏긴 게 1908년이잖아요. 그때부터 하신 분이에요. 초창기부터. 그리고 강원도 북부 포수 대장으로 있으셨어요. 포수들을 데리고 다니는 대장이셨어요. 이분의 주요 사냥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 당시에는 호랑이도 별로 없었고, 네? 사슴? 아니에요. 멧돼지였습니다. 예, 멧돼지 잡는 게 특기였어요. 그리고 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을미 사면 때 의병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이분들이. 의병의 원조. 평생 직업이 의병이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1911년 연해주 독립군 유격대장. 즉 우리나라가 빼앗기자마자 바로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군 유격대장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68년생입니다. 이렇게 을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이미 27살. 그리고 연해주 갔을 때는요. 68년부터 그러니까 40 중반. 제 나이였어요. 이미. 그리고요. 봉오동 천상리 전투 2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 나이로 54살. 여러분, 지금 54살도 운동하라, 이렇게 총 들고 싸우라 그러면 안 해요. 우리나라도요, 예비군도 만 40세까지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수명이 짧았잖아요. 이런 분들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54살에 총 들고 가서 뛰었다니까요. 그런 분이셔요. 자, 그리고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봉오동 전투 영화? 꼭 보세요. 저도 이거 한번 봤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최민식 배우가 홍범도 장군으로 잠깐 나와요. 똥 싸는 장면으로. 네. 자, 그리고요. 21년 무장을 해제당하고 러시아로 갑니다. 왜냐? 러시아에 사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 저 독도 울릉도 근처에 작은 섬들이 여러 나라가 있다 쳐봐요. 근데 울릉국이 멸망했어요. 만약에 울릉국이 멸망했는데 그 울릉국 사람들이 포항에 와서 총 들고 칼 들고 울릉국의 독립을 위해서 막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위험하게 여기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홍범도 장군님이 소련에서 그 당시 소련 지역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무장을 해제당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를 망명합니다.
이때 망명할 때 썼던 입국 조서예요. 실제 홍범도 장군의 필적이에요. 보세요. 직업 의병이래요. 직업이 의병이래요. 직업이. 자, 여러분. 직업 의병. 의병.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평생 의병줄로 살겠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예, 계급, 농사. 공산주의니까 계급이 필요해요. 계급은 농부래요. 농부. 그리고 여기 위임장. 의병대에서 위임장을 받았어요. 본인 대장이니까 본인이 쓴 거예요. 예,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입국 목적. 고려 독립. 망명하는 목적이 고려 독립이라고요. 평생 독립군 정신으로 사신 분이셔요. 우리나라 독립군의 아버지. 그런데 그리고 22년 극동민족대에 참석해서 유일하게 레닌을 면담합니다. 여러분,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완전 달라요. 레닌의 공산당은요, 공산당 이상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레닌의 공산당은요, 실제 우리나라에 독립자금을 지원하고 그랬어요. 일본 나쁜 놈이라고. 근데 나중에 스탈린의 공산당은 우리가 아는 그 나쁜 공산당이 됐어요. 자, 그리고요, 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스탈린이. 저쪽으로 가! 해버려요. 거기서 결국 돌아가셔요. 극장 관리하시다가. 이게 평생 직업이 의병이셨던 분의 일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2001년도 기사예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답니다. 여러분 자유시 참변 들어보셨죠? 만주에 지금은 다른 나라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자유시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군이 있었어요. 그게 몰살당한 적이 있었어요. 암살 영화 있죠? 암살 영화 제일 처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만주에서 많이 죽는데 전쟁이 단순히 어릴 때 탈출해요. 그게 자유시 참변이었어요. 이 자유시 참변을 홍범도 장군님이 거기 가담했다. 이렇게 개질할 떠는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진 있죠, 이 사진. 이 사진이잖아요. 러시아 군복이다. 뭐 그렇게 따져요. 그리고 자, 이 자유시 참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요. 1918 학위 논문 윤상원이라는 박사학위 학위 논문에 보면요. 홍범도, 안무, 최진동, 이청천 등 대부분 간도 독립군은 이미 수라세프카에 없었다. 즉 자유시 참변이 있는 그곳에서 이미 빠졌다고 나와요. 왜냐면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독립군 내에 주도권 다툼이 있다 보니까 나는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 싫어 하고 이미 떠나버리셨어요. 근데 이 홍범도 장군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홍범도 장군님이 자유시 참변에 있었다라고 아직까지 지랄합니다. 아직까지. 자, 그리고요. 홍범도 묘비도 신영복체다. 여러분 신영복이라는 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예. 라고 시비를 걸어요. 이거요. 이거. 신영복체라고. 예. 근데요. 이거 시비 걸려면 처음처럼 먼저 소주. 이게 신영복체거든요. 이것도 시비 걸어야지. 이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다 시비 걸어야지. 그리고 어느 경찰서 가면요. 이렇게 처음처럼 이렇게 회판 붙여놨어요. 이것도 시비 걸어야죠. 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홍범도 장군님 시비 걸어요. 자, 여기서 하나. 왜 홍범도 장군님을 2021년부터 이렇게 시비 걸었을까요? 왜? 아니, 2021년부터 했잖아요. 물론 그때 문재인 정부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왜 이렇게 홍범도 장군을 싫어할까요? 비슷합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거 보세요. 지난 1개월 동안 홍범도라는 키워드로 뉴스 검색을 했어요. 지난 1개월 동안. 쫙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여운형 선생, 홍범도 장군만 건국훈장 2번 받았다. 8월 22일. 그리고 국가희생 기리고 예우, 홍범도 장군 기린다. 8월 22일. 즉, 8월 초중반까지만 해도요, 홍범도 장군님을, 그때 8.15 지난 때니까, 예우하자, 잘했다, 기억해야 한다, 길을 만들자, 훈장 2번 받으면 어떠냐, 일 잘했는데, 이런 튀었어요. 딱 요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8월 25일부터 갑자기 확
논조가 바뀌어요. 모든 언론들이. 그래서 자 8월 15일 보세요. 오세훈 독립국가유공자 긍지 높이는 정책 펼칠 것. 8월 25일 전에는요.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팜플릿 같은 거예요. 서울시청 앞에 크게 붙어 있어요. 대박만하게 크게 건물만하게. 거기 보면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등등 이 사람들 다 김땡땡, 홍땡땡 해서 이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자고. 뭐 취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서울시에도 8월 15일에도 홍범도 장군을 기억하자고 나와요. 김좌진 장군도 기억하자고 나와요. 8월 15일. 여러분 서울시장이 오세훈인 거 아시죠? 예, 그쪽 편이잖아요. 예, 8월 15일까지는 이래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8월 25일 이후에 갑자기 흉상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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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상철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8월 25일 이후에도 이거 보세요. 조선일보입니다. 제가 정말 신문 같지도 않게 하는 원탑. 제일 쓰레기 신문 원탑. 조선일보에도요. 육사에서 홍범도, 김좌진, 이회영 흉상을 철거 관련 단체 반헌법적 처사라고 8월 25일에도 조선일보도 싫어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조선일보가 반대한 게 처음입니다. 조선일보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8월 27일 넘어가면서 그래도 공산당인데 이런 뉘앙스로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갑자기 논조가 8월 25일 기점으로 한번 8월 27일 기점으로 팍팍팍 바뀝니다. 그리고요 8월 29일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현직 대통령인 사람이 공산 세력 조작 선동으로 사회 교란, 연일 이념이 최고래요. 공산당이냐 민주주의냐 그게 최고래요. 이념이. 와,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은 빨리 끌어내려야겠구나. 여러분 이념이 지금 여기 자 여러분 공산당이 좋아요? 아니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보면은 딱 비교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 공산당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긴 잘 먹지 이제 조금 먹을 말만 하고 우리랑 사회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탈북자들 영종도에 내려서 인천대교 건너고 영종대교 건너면서부터 사람들이 눈이 막 이만하게 나온다는데 여러분 아직도 대통령이란 인간이 이념 타령하고 있어요. 아니 국민들은 이미 21세기에 사는데 혼자 1970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혼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대통령이 이러면 언론들이 계속 지적질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엔 25일까지 하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니까 싹 바뀐 언론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신숙주 같은 놈들. 다 이렇게 토막 쳐야 되는 놈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요. 이게 보세요. 조현호라고 미디어오늘 기자가 있고요. 이 기자가 취재를 간 거예요. 누구냐? 신원식 그 당 국회의원, 김일권 국가원로회의 사무총장, 김영교 제대군인 자유노동조합 공동대표.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가 아니 순수하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5분. 흉상철거는 홍범도 장군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김일권이라는 인간이 아니에요. 독립기념관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신원식 의원은요.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직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육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독립기념관을 가자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인간이 홍범도 장군 파묘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대요. 왜냐? 김정은이한테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 거래요. 아니 홍범도 장군은 4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절대 용납 못한대요. 공산주의 용납 못한대요. 이게 지금 윤석열과 그쪽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랑은 완전 다른 나라에 살죠. 여러분, 자 한번 여러분 실제 공산당의 위협을 느끼십니까? 아니 그게 왜 느낍니까? 저는 오히려 불쌍하거든요.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탈북자들 만나봐도 그들이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아이 젠장 이쪽이 훨씬 좋은 걸 우리 드라마하고 우리 쿠쿠 정말 좋아하고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혼자 7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 국민의 30%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과학적 반론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인간이 신원식 국회의원이에요. 육사의 뿌리는 독립군이 아니랍니다. 웃기죠? 웃기죠? 육군 사관학교의 뿌리가 독립군이 아니래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독립군이 아니에요. 실제 어디냐? 맞아요. 실제 어디였냐면요. 지금 이 정부 사람들 어디로 주장하냐면 군사영어학교로 이야기해요. 군사영어학교라고 미군정 처음 시작할 때 거기서 군인들의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그게 육사로 체제를 변경한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고조선하고 우리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되기 힘들어요. 대신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걸 우리도 지금 그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자. 이게 민주주의 이념이고 우리의 윤리의식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부 빼고 모든 정부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육사의 뿌리는, 우리 군대의 뿌리는 광복군이다. 우리 정부의 뿌리가 임시정부라면 우리 군대의 뿌리는 당연히 광복군이겠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연결하려고 역사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아니에요. 안중근 총사령관이에요. 홍범도 장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안중근 그 의사 혼자 개인으로 한 게 아니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총사령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육사의 뿌리를 독립군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개 같은 소리죠. 여러분, 심지어 신원식 등은요, 예비역 장성들이 뭐라 그랬냐? 빨치산을 활동한 공산주의자 홍범도를 육산의 흉상 반드시 제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빨치산이 언제 있었습니까? 자, 토지 읽으신 분, 빨치산이 언제 있었어요? 몇 년도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6.25 끝나고잖아요. 홍범도 장군 43년에 돌아가셨다니까요. 1943년에 돌아가셨고 1920년도에 청산리 전투, 봉오도 전투 하실 때는 그때는 김일성이 7살인가 그래요. 전혀 관계도 없어요. 김일성의 할아버지 뻘되는 오히려 우리 독립군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요. 근데 이따위 얘기를 하고 망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계속 홍범도 장군을 지우려고 하느냐. 자, 읽어보세요. 육사 동창회 홍범도 흉상 이전 촉구 소련군 종사자의 경례 안 돼. 개지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느냐?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역대 육군 참모총장의 친일 이력 행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 있죠. 이들이 어떻게 친일을 했고 부역을 했는가? 우리나라 초대부터 21대까지가 전체가 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육사의 뿌리가 실제 그 인적 구성을 보면 진짜 다 여기 보면은 친일 만주군, 일본군 육사, 일본군 육군 소유, 일본군 육군 어디 다 일본군 출신이었다고요. 이러니까 이 육사에서 이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역대 우리 정부들은요, 육사의, 이거 보세요. 육사의 뿌리가 일본군 맞죠? 육사의 뿌리가.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육사의 뿌리가 일본군도 아니고 미군정도 아니고 그 전에 광복군이다 라고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좌진 장군님, 홍범도 장군님 이런 분들 쭉쭉쭉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정부는 다시 아니야. 우리의 뿌리는, 자, 그래서 홍범도 장군님 흉상 옮기고 거기 누구 세운다는 줄 아십니까? 백선엽이 한대요. 백선엽. 만주 군관 출신. 그 만주군 군관이고 간독수설 때로 우리나라 독립군 잡았는 백선엽을 세우겠대요. 하도 사람들이 반대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메가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메가더는 원수예요. 남북한을 갈라버렸거든요, 그 인간이. 예. 그렇게 한대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2017년도 중앙일보에서 육군사관학교에 뿌리는 신흥무관학교. 맞잖아요. 독립국난. 그렇죠? 이렇게 중앙일보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냐? 우리 뿌리를 근간에 흔드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우원식 홍범도 장군 기념사협회 회장이요.
북쪽의 정권 수립이 관여했다거나 6.25 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닌데 독립운동의 좌우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김근식, 이 사람은 국민의힘, 제가 싫어하는 그 당 전 비전 전략시장이에요. 2차 대전 기간에 미국과 소련은 같은 편이었다. 그 당시 1차 독립운동 사람들은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살고 있었다. 즉 뭐냐? 그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독립운동 누가 하셨? 대표적으로 안창호 선생님. 그분은요, 철저하게 민주주의자이셨어요. 미국 자본주의자셨고, 또 중국에서 하셨던 김구 선생님은 장제석 같은 총통과 만나서 하려고 그랬고요. 러시아에서 했던 홍범도 장군님은 레닌과 만나서 우리 독립을 하기로 했어요. 모든 게 우리 독립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았다고요. 근데 지금 안 된대요. 오죽하면 그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이 그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진짜 공산당을 찬양했던 신문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빨간 데 친 데 보세요. 우리 민족에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조선일보가 1950년 6월 말일 호회로 낸 겁니다. 자, 그러면요,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이력이 있다고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면 조선일보는요, 당장 폐간시켜야겠죠. 똑같은 논리라면. 자, 그리고 또요. 자, 소련 공산당 홍범도는 안 된대요. 그러면 남로당 박정희.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박정희 전 대통령 있죠? 남한 노동당 공산당 출신이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박정희 기념물은 문제 없대요. 지금요. 왜냐? 그들이 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박정희는요, 북한 공산당 출신이에요. 거기 연락책이었어요. 그것도 우리 군인대에 있으면서 간첩이었죠. 그게 발각돼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박정희가. 그걸 살려준 게 백선엽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백선엽을 엄청 띄워요. 백선엽도 잘못한 거 되게 많은데 이렇게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무조건 공산당이 안 되면 박정희부터 다 파묘하고 북한으로 보내버려야죠. 박정희는 실제로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했는데. 자, 그리고요, 이게 우리 현재 대통령 내외죠. 이 사람들도 공산당에 가서 참배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예요. 이 사람은 하노이 호찌민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여러분, 호찌민은요, 프랑스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소속이고요. 그리고 호찌민은 철저한 공산주의자고 베트남은 지금도 공산치하입니다. 자, 베트남 가보신 분 많이들 가보셨죠? 거기 공산당 분위기 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공산당은 싫대요. 안 되는데 이념이 중요하대요. 그러면 지가 여기 가서 이렇게 묵념하고 있으면 안 되죠. 공산당에 묵념했으니까 잡혀가야죠. 이래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의 수준이라고요. 자, 잠깐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어디와 싸운 겁니까? 자, 나라를 얘기하시면 정답이 아니에요. 연합군! 요! 연합국! 요! 요새 좋아. 연합국하고 여기까지 하면요, 그래도 조금 나름 아시는 분인데 정말 최고. 연합국의 반대 어디입니까? 공산? 아니야. 추축국이라 그래요. 추축국.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이래서 우리나라 국사가 세계사가 열받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은요. 이 대결이었어요. 연합국 대 추축국. 추축국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중요한 축이 된다고 해서 추축국이라고 불렀어요. 연합국은 어디였냐? 우리 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을 포함한 우리나라까지 들어있는 138개국. 이게 연합국이었고, 추축국은 어디냐? 딱 3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어요. 이 세 나라가 싸웠어요. 이게 세계 2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 사진은 여러분 핸드폰에 하나씩 넣어놓으세요. 어떤 사진이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각 군대의 고위 장교들이에요. 지금 회식하고 있죠, 회식.
회식하는데 앞에 깃발 2개가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이 높은 건물의 어디 특징이냐? 나치 건물의 특징이에요. 고가 높은 거. 이렇게 고가 높은데 사람이 들어가면 유축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축시키려고 만든 건물이에요. 거기에 지금 깃발 2개가 보입니다. 어떤 깃발과 어떤 깃발이 보입니까? 예, 이거 나치 하켄크로이츠라는 나치 깃발이죠. 십자가 꺾어놓은 거. 그리고 이건 뭡니까? 우길기죠. 전범기. 이 2개를 이 핸드폰 사진에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일본 좋아하는 놈들이 있으면 이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범기를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 중에, 외국 사람들 중에, 특히 유럽 사람들 중에 일본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딱 보여주세요. 이거. 우리한테 일본은 니네한테 나치다. 자, 지금 유럽에서 하일 히틀러 이러든가 이 깃발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죽고요. 몰매를 맞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치 표시를 머리에 이렇게 새긴 사람이 스크래치로 지나갔잖아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 어떤 운전기사가 차를 딱 놓고 내려서 죽방을 날렸어요. 고소했어요. 근데 무죄 났어요. 이게 독일이에요. 이게 유럽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본 놈들 지금 이 전범기 뻔뻔하게 걸고 다니죠. 예.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전범기 걸면 어때?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걸 보여주세요. 일본과 나치는 하나였어요. 근데 나치는요. 철저하게 해체당했죠. 지금 독일은 나치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일본은요. 그 당시 일제와 맥이 닿죠. 그게 문제예요. 자, 이게 연합국이었고 이게 추축국이었습니다. 연합국이 승리했습니다. 연합국이 승리하니까 자, 미영푸소중 이게 뭐가 됐습니까? 크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연합국 주위로 이렇게 5국의 나라가 만들었어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소련은 같은 편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같은 편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일제시대 있죠? 우리 일제시대가 2차 세계대전 시대예요. 일제시대에 우리는 이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죠. 메가더는요. 우리나라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 일본에게 부역했다고. 얘네 일본은 그냥 같은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회의라든가 이런 여러 회의에서 야 일본이 얘네들이 회의했는데 일본이 우리의 적이었잖아. 맞아. 그런데 저기 류국이란 나라는 그냥 먹혔네. 야 얘네 독립할 가치도 없어. 그 류국이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가 원래 독립국이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게 먹혔어요. 우리나라 전에. 먹혔는데 독립운동을 안 해요. 그래 니네는 됐네 먹어. 근데 우리나라는요. 야 우리의 적이 일본이었는데 한국 애들은 독해. 조선 애들은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에 와서 안창호 같은 애 막 독립운동했고 우리나라 밀밭에다가 비행장 만들었고 우리나라 독수리 작전 OSS 작전에 장준하 등등등 와서 막 참가했어. 그러니까 소련이 야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도 우리 땅에 있는데 홍범도 같은 애들 와서 막 이상하게 독립운동했고 중국도 맞아. 우리도 이렇게 했어. 다 이 결정권에 있는 5개 나라 중 3개 나라에 가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독립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독립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독립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과 소련은요. 이때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면 홍범도 장군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이 연합국 쪽입니까? 추축국 쪽입니까? 홍범도 장군님은요. 연합국 쪽이죠. 그렇죠? 그 당시 홍범도 장군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의 우리나라의 기득권 잡고 있죠. 아까 육군 참모차장의 뿌리들 보셨죠? 그 기득권이 일본 편인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과 싸워요. 그래서 웃기지 않습니까? 독립군과 싸워요. 지금 정부가. 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요. 여러분 헌법 전문 제가 3번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읽는데요.
즉 우리 정부는 3.1 운동을 계승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3.1 운동으로 건립된 이거잖아요.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백성들이 깨어났어? 오케이. 우리는 군사무장 했던 게 홍문호 장군님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예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님은요. 이 3.1 운동과 직접적 맥이 닿아 있는 분. 이걸로 인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벌이신 분이셨고요. 또 이념은 4.19 민주주의 이념이에요. 우리의 이념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4.19 민주주의 이념이라고요. 현직 우리 대통령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게 우리의 이념이라 그러죠. 아니라고요. 헌법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나와요. 그렇죠? 우리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 이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멋대로 살자가 아니라 불의에 항거하는 4.19 자유민주주의 이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슨 통일? 평화적 통일. 근데 현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툭하면 북한하고 전쟁하자 그러죠. 북한 핵폭발했을 때 어쩌자 그러고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죠. 야, 반헌법적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단결해야 되느냐? 공산당을 반대하고 홍범도를 반대하고 단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단결은요. 여기 나와요.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단결하자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건데 대통령이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이제 끌어내려야 돼요. 헌법을 너무 정면으로 다 위반하고 있어요. 헌법을.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을 파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최초의 헌법 전문이에요. 똑같아요. 정의인도 동포에 나오고 똑같이 나와요. 우리나라 헌법은 좋다니까요. 자, 홍범도 장군님에게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한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 웃기죠? 박정희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홍범도 자기가 좀 나쁜 짓을 하고 그랬지만 홍범도 장군이 위대하는 건 자기도 알아요. 그 정도 식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최초로 유해봉환을 시도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해군 홍범도함을 명명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즉,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요. 카자흐스탄을 막 가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즉, 보수정부라고 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정부 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 제일 높은 거로 주고 유해를 봉환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그걸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잠수함에 홍범도함을 임명했습니다. 잠수함 명명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 박근혜 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 정부는 왜 이렇게 홍범도 장군을 지우려고 할까요? 자,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어디까지 먹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남아시아 거의 대부분 다 먹었어요. 동남아시아를. 중국도 먹었고요. 일부 만주, 러시아도 조금 먹었었고요. 그러다가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했다가 그때부터 맞아 터진 거고요. 진짜 동남아시아를 다 다스렸었어요. 일본이. 근데 그 대일본 제국군이 그들 생각하기에 조선에 총도 못 갖춘 사람들에게 졌어요. 어디서요? 봉오동에서, 청산리에서. 일본 육군 전쟁 역사에 치욕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해군 대 해군으로 붙은 거잖아요. 해군 대 해군으로 붙어서 우리가 졌어. 그래, 니네 해군 쎄. 그래서 일본 해군 중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위대한 군인이라고. 근데 군인도 아니야. 민간인이에요. 아까 홍범도 장군님 옷 봤죠? 군복이 우리나라 대한 육군이 없으니까 러시아 군복 갖다 입고 총도 여기저기서 갔다 오고 총도 없고 돌 던지고 죽창 찌르고 그런 부대에 진 거예요. 일본 육군의 가장 자존심을 건드린 게 홍범도 장군님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한국, 미국, 일본 3자 정상회담한 거 아시죠? 거기서 한미일 군사 공조를 협약했습니다.
저는 공조라고 보지 않아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일본 밑에 들어갔다고 여깁니다. 그럼 보세요. 일본의 이 홍범도 함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일본 해상 자위대가 홍범도 함이라고 부르겠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즉 홍범도 장군을 파내는 건 철저하게 일본 중심의 사고예요. 이건 친일파도 아니고 매국노도 아니에요. 그냥 일본인이에요. 그것도 일본 제국주의에 사는 일본인. 깨어있는 일본인들은 이러진 않아요. 예. 그리고요,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득권들 자신들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어요? 그 홍범도 장군을 토벌하려던 일본군 그리고 또 앞잡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자신들의 뿌리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역사 전쟁이 아니에요. 현실 전쟁이에요. 현실 전쟁. 현실에 자기들이 친일파로 불리고 매국노로 불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불리는 걸 역사로 자신의 신분 세탁을 하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거 지우기.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국정교과서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 위인들, 우리 독립운동한 자랑스러운 것들. 여러분 138개국 연합군이 모여서 회의했거든요. 거기 우리 꼈을까요? 못 꼈을까요? 못 꼈어요. 못 꼈어요. 전후 처리 회의에 우리 못 꼈어요. 그리고 아까 5개 나라가 가운데 딱 앉고 나머지는 저쪽에 나머지 133개는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5개가 주요 발언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끼지도 못했어요. 끼지도 못했는데 이분들의 독립운동으로 러시아 머리도 야 조선인들은 독립운동했어. 걔들은 내어준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미국인들 머리에도 야 얘네들 정말 열심히 하던데 힘이 없어 진 거지. 중국인들 머리에도 맞아 걔네 정말 열심히 했어. 야 홍콩에서 던지고 막 난리 쳤다니까. 그렇게 세계 열강들에게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민족으로 머리가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석도 못한 우리가 야 얘네 독립시켜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메가더 개새끼가 우리의 임시정부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던 여운용 선생님께서 만든 건국준비위원회도 무시하고 야 니들은 안 돼. 군정. 그래서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니에요. 미국 군정이 시작됐어요. 그게 우리 아픔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백선엽 장군 동상을 세워요? 메가더 동상을 세워요? 이거는 우리 근간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나라 헌법이 무너져요. 헌법의 정신이. 참 가슴 아픈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이건 너무 심각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거 또 쌓여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재밌는 간증 들으시고 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